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 읽어주는 남자 전기수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좁은 나라에서 태어난 종훈이 울지 말라라고 했던 백호 임지의 물곡이라는 글의 그 웅지를 면면이 이어받은 두 사내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주 벌판에서 그 웅지를 두 사람이 느낍니다. 한 사람은 연암 박지원이고 또 한 사람은 연암의 제자 초정 박제가입니다. 연암은 그 만주 벌판에서 크게 울어볼 만한 곳이구나, 큰 울음터구나 라고 감탄을 했었고, 박제가는 그 넓은 벌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모순 하나를 보았습니다. 먼저 박제가가 자기의 저서 북학의에 써놓은 만주 벌판에 대한 소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얘기에서 옛날에는 무덤에 봉분을 쌓지 않았다고 하였다. 땅 위에 사는 사람이 지하에서 일어난 현상을 모두 의심하기로 하면 천하의 완벽한 무덤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효자와 어진 사람의 마음으로도 하지 못한 것이 있는 법이다. 물에다 묻고, 불로 태워서 묻고, 새에게 뿌려서 묻고, 그리고 나무에 걸어서 시신을 묻는 그런 장례를 행하는 각 나라마다 다 사람이 살고 있고 군주와 신하가 다 있다. 따라서 목숨과 성공과 흥망과 빈부는 천도의 자연스러운 질서이자 인간사에 없을 수 없는 일이다. 장지를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 요동과 계주의 드넓은 벌판을 보라. 모든 사람이 밭에다 무덤을 만들어 인말리 뻗어있는 너른 평원에 무덤이 올망졸망 들러있다. 거기에는 애시당초 좌청룡과 우백호, 사혈의 각고 다름을 따졌을 여지가 없다. 시험삼아 우리나라의 직관을 데려다가 거기서 장지를 찾게 한다면 망연자실하여 장지에 관해 지켜온 신념을 바꿀 것이다. 이처럼 매장하는 것은 한 가지로 뭉뚱그려 말할 수 없다. 지금 운명을 말하는 자는 천하의 모든 일을 운명을 기준으로 말하고, 관상을 말하는 자는 천하의 모든 일을 관상을 기준으로 말한다. 무당은 모든 것을 무당에 귀속시키고 지관은 모든 것을 장지에 귀속시킨다. 잡술은 하나같이 그렇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과연 어디에 속해야 할까? 그릇된 도를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 박제가가 북학의에 장지론이라고 쓴 글입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박제가는 박지원보다 먼저 만주를 다녀왔습니다. 청나라를 다녀왔습니다. 혈기왕성한 그 시절에 박제가가 봤던 그 오랑캐의 나라는 조선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터무니없이 달랐던 겁니다. 선진문물이 있었고 땅은 드넓었으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은 나라, 땅덩이가 좁은 게 아니라 생각의 범위가 좁은 이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 청을 오랑캐라고 부르고, 그 오랑캐들의 사유 방식을 부정을 하고 오히려 경전을 읽으면서도 풍수에 얽매여서 땅을 고르고 운명을 가른다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를 굉장히 날카로운 문체로 북학의에서 만주를 빗대서 비판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뒤로 북경을 다녀왔던 박제가의 스승이자 북학파의 동료 연암 박지원은 바로 그 만주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름하여 그가 쓴 글 호곡장이라고 합니다. 박지원이 열하일기의 그 서문격으로 쓴 글입니다. 열하일기는 여러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도강록, 압록강을 건너는 풍경, 그래서 북경으로 들어가는 풍경의 가운데 이 호곡장 글이 들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개였다. 정사와 한 가마를 타고 삼류하를 건너서 냉정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심리 남집 가서 산모롱이 하나를 접어들자 태복이가 갑자기 허리를 숙여 절을 하면서 말 앞으로 달려와서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백탑이 보입니다 라고 했다. 태복이는 정진사의 마두다. 그런데 아직 산모롱에 가려 백탑은 보이지 않는다. 빨리 말을 채찍질하여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모롱을 벗어나자 안광이 어른거리고 갑자기 한 덩이 흙구가 오르락 내려간다. 네, 오늘 처음으로 인생이란 본시 아무런 의탁한 곳이 없이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떠돌아다니는 존재임을 알았다. 말을 세우고 사방을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아, 참 좋은 울음터로다. 가히 한번 울만하구나 라고 했다. 정진사가 묻는다. 이렇게 천지간의 큰 안개를 만나서 벼랑간 울고 싶다니 웬 말씀이요? 하고 묻는다. 내가 이리 답하였다. 그래 아니 천고의 영웅도 잘 울었고 미인도 눈물이 많다지. 그러나 그들은 몇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기에 소리가 천지에 가득 차서 쇠뭉치나 돌덩이에서 터지는 듯한 울음은 듣지 못하였어. 사람이 다만 희, 노, 애락, 애오, 욕 7가지 감정 중에서 슬플 때만 우는 줄로 알고 7가지 감정 모두가 울 수 있음을 모르는 모양이요. 기쁨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노려움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즐거움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사랑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미움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욕심이 사무치면 울게 되는 법이요. 불평과 억울함을 풀어버리면은 소리보다 빠름이 없고 울음이란 천지간에 있어서 우레와도 같은 것이요. 지극한 정이 우러나오는 곳에 이것이 저절로 이치에 맞는다면 울음이 웃음과 무엇이 다르리요. 인생의 보통 감정은 오히려 이러한 극치를 겪지 못하고 교묘히 칠정을 늘어놓고 슬픔에다 울음을 배치했으니 이로 인하여 상고를 당했을 때 억지로 애고 어이 따위의 소리를 부르리지. 그러나 참된 칠정에서 우러나온 지극하고도 참된 소리란 참고 눌러서 저 천지 사이에 서리고 엉겨서 감히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저 가생은 일찍이 그 울 곳을 얻지 못하고 참다 못해서 벼랑간 선씨를 향하여 한마디 길게 울부짖었으니 이 어찌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해괴히 여기지 않으리요. 그러자 정진사가 말했다. 이제 이 울음터가 저토록 넓으니 나도 의당 당신과 함께 한번 슬피 울어야 할 것이나 우는 까닭을 칠정 중에서 고른다면 어느 것에 해당이 될까요? 내가 이리 답했다. 저 갓난아기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처음 날 때 느낀 것이 무슨 정인가? 그는 먼저 해와 달을 보고 다음에는 앞에 가득한 부모와 친척들을 보니 기쁘지 않을 리 없지. 이러한 기쁨이 늙도록 변함이 없다면 본래 슬퍼하고 노여워할 리가 없으며 의당 즐겁고 웃어야 할 정만 있어야 하련만 도리어 살다 보니 분하니 가슴에 사무친 것 같이 자주 울부짖기만 하니 곧 인생이란 신성한이나 어리석은 이나를 막론하고 모두 한결같이 마침내는 죽어야만 하고 또 그 사이에는 모든 근심 걱정을 골고루 겪어 하기에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저질러 울음보를 터뜨려서 스스로를 곡함이 아닌가. 그러나 갓난아기의 본정이란 결코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무릇 그가 어머니의 태중이 있을 때 캄캄하고 막혀서 갑갑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넓고 훤한 곳에 터져나와 손을 펴고 발을 펴매 그 마음에 시원할 것이니 어찌 한마디 참된 소리를 내어 제멋대로 외치지 않으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당 저 갓난아기의 꾸밈없는 소리를 본받아서 저 금강산 비로봉 산마루에 올라가 동해를 바라보면서 한바탕 울어볼 만하고 황해도 작년 앞바다 금모래밭을 거니면서
한바탕 울어볼만 하며 이제 이 요동 벌판에 와서 여기부터 산할관까지 1200리 사방에 도무지 한 점의 산도 없이 하늘 끝과 땅 변두리가 맞닿은 곳이 악교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 고금에 오가는 비구름만 창창할 뿐이니 이 역시 한바탕 울어볼 만한 곳이 아니겠소. 한낮은 몹시 무더웠다. 말을 달려 고려총, 아미장을 지나서 길을 나누어 갔다. 나는 조주부 달동과 변군, 내원, 정진사와 하인 이학년과 더불어 구요양에 들어갔다. 구요양은 봉황성보다도 10배나 더 번화하고 호화스러웠다. 서문을 나와 백탑을 보았다. 제작 기술이 뛰어나고 규모가 웅장하여 요동벌판과 잘 어울렸다. 열하일기의 도강록에 나오는 호곡장입니다. 가히 울어볼 만한 장소란 뜻이죠. 박지원이 조선 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벼슬을 마다하며 산천을 주의하여 깨우친 지혜, 그 지혜로도 만주 벌판에 펼쳐진 그 눈물겹도록 넓은 세계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선에 살아있을 때 울만했던 곳, 금강산 비로봉에서 본 동해와 황해도 장인에서 봤던 그 길다란 금모래밭보다 더한 큰 울음터를 발견하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 갓 나온 아이처럼 그 답답함을 터뜨리고 울음을 터뜨릴 만한 곳이라고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는 먼저 읽어드렸던 박제가의 북학의의 장지론과 맥이 같습니다. 18세기 당시, 그러니까 중원 대륙의 주인이 명나라에서 청이라는 오랑캐로 바뀐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도 조선에서는 여전히 숭정이라는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중의 연호를 고집을 하고 있고 청을 오랑캐라고 비웃고 그리고 그들의 신문물을 받아들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 현실을 이렇게 울음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헛살았구나.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 아니면 더 심오한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다다르지 못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주저스럽습니다. 호곡장입니다. 백호 임제, 대륙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청나라라는 오랑캐가 대륙을 집어삼키기 전에 살다 죽었던 그 임제가 슬퍼했던 그 사연과 맥이 비슷하죠. 그래서 백탑시파라는 서울 북촌에 살던 이 노론과 서울 출신의 불우한 신분의 지식인 박제가 그리고 이덕무 이런 사람들이 청나라라는 신문명국에서 본 문물을 토대로 북학파라는 아주 독특한 그 당시에 독특한 유파를 형성을 합니다. 만주에서 어떤 사람은 크게 울었고 어떤 사람은 조선이 잡술에 갇혀서 대륙을 보지 못하고 조금밖에 살고 있음을 슬퍼했고 거기에 분노했고 청나라를 배우자,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고 발전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제가 땅의 역사 시간에 말씀드렸고 다음번 땅의 역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오소회라는 정조의 학문 탄압 정책에 의해서 이 북학파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근대를 향한 사상과 철학은 실천이 되지 못하고 조선의 지성사 안에 머물고 맙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번 땅의 역 시간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글 읽어주는 남자 전기수 박종훈입니다.